누가 10,000원이지? 나 10,000원 공연 전에 누구나 예민은 해지겠죠. 하지만 저는 그 예민해지는 거를 저에 대한 체면을 걸죠. 오늘을 위해서 저는 여태까지 노력을 해왔고 오늘을 위해서 연습을 정말 수없이 해왔는데 나에 대한 체면을 나는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결과의 기대를 갖지 말자. 모든 예술은 자업자득이고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낳게 돼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나에 대한 체면을 걸죠. 안녕하세요, 나씨. 혹시 저한테 음품을 온 거 없어요? 네, 없어요. 우리 목요일날 교수회의 그대로 진행되나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저는 1954년생으로요. 지금의 나이는 만으로 46이고요. 또 이름은 양성옥. 전통예술원의 무용가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전통예술원 무용가가 생기면서 저도 사실은 신출이죠. 그죠? 저도 이제 1학년들이 출발하는 것 같이 저도 이 학교에서 새로이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보다는 나은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고 저보다 더 잘하는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보다 나은 제자는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기량 모든 걸 아낌없이 학생들한테 줘서 그 제자들이 나중에 양성호 선생님이 저희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제가 더 노력해야 되겠고 또 제 자신은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고 또 정말 무용극을 그다음에 좀 만들고 싶어요. 제 자신의 창조적인 생각과 해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죠. 하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요. 무용수는 실험 정신을 갖고 있어야 해요. 어디까지나 대학 교육은 수동적인 학습이 아니라 창조력을 기르기 위한 과정이죠. 물론 우리는 사라지고 있거나 이미 사라진 전통 무용들을 복원해야만 하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죠. 계속적인 창조가 미래를 만드니까요.
다양한 춤을 실험해야 새로운 춤을 만들 수 있고 또 세계의 주목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 둘, 그다음에 셋, 넷. 이거 안 되잖아. 봐. 다시. 넷에 들어. 지금 너무 늦단 말이야. 자, 가봐. 자, 하나, 들어. 또 셋, 넷. 그렇지. 그다음에 하나 돼야 돼. 걸리져 버려 자꾸. 자, 여기 자리 가요. 제 생각에는 가르치는 일과 또 제 예술의 표현은 별거인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한테 물론 개방적으로 가르치지만 제 예술관을 학생들한테 주입을 시켰을 때에 첫째 이 무용은 외형적인 거다 보니까 저하고 학생들 간에 신체적인 거 같지도 않고 또 심지어 쌍둥이도 답습은 안 되거든요. 똑같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신체적 외형적 조건이 다른데 학생들한테 이거를 강요한다는 거는 단지 어드바이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서는 네가 이마가 넓기 때문에 이마를 좀 숙여볼까? 아니면 턱이 없으니까 좀 턱을 들어볼까? 부채춤은 김백봉 선생님에 의해 1954년에 처음 고안된 춤이죠. 처음엔 솔로였었어요. 그 후 1968년 멕시코 올림픽을 계기로 군무화되었거든요. 의상은 궁중무용 의상과 비슷하고요. 여러 무용수들이 부채로 꽃을 만들어 돌아갈 때가 부채춤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북은 무용의 중요한 일부분이에요. 상고무는 음악과 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춤이죠.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하다가 점점 빨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리듬감이 뛰어나고 매우 열정적인 춤이죠.
우리나라 전통 무용 중 대부분이 기방에서 유래되었어요. 옛날에는 기생들이 춤을 췄었거든요. 결국 우리의 물속춤과 민속춤의 근원이 되었던 일반 사람들의 춤이나 공중에서의 춤, 그리고 기방에서의 춤들이 우리 전통 무용의 근원인 셈이죠. 제가 춤에 느끼는 매력은 춤을 통해서 또 다른 삶을 살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춤은 제가 아닌 또 다른 삶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제 이모가 무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모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무용을 배우기 시작했죠. 물론 어렸을 때는 일종의 유희로 춤을 췄었어요. 하지만 7세 때부터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부터 무용가 되기로 결심했었어요. 그 이후로 무용은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우리 사회가 가진 보수적인 성향들 때문에 제 예술은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죠. 특히나 전통예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경향을 가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창작을 할 때 사고가 일찍될 때가 많아요. 무용가가 된다는 길은 참 쉽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무용수로서 끝나느냐, 또 그 무용수의 한 단계를 올라선 무용가가 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 아니면 또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무용수는 안무자가 주어진 동작, 주어진 작품을 안무자보다 더 훌륭하게 소화를 해낼 수 있는 데 그치지만, 무용가의 길은 자기의 작품 세계, 예술관이 표출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길이죠. 한국의 전통무용은 독특한 특징을 많이 갖고 있어요. 긴 치마 의상은 다리의 움직임을 가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체의 윗부분이 강조되죠. 이것은 짧은 의상 밑으로 다리가 드러나는 서양 발레가 상대적으로 다리를 강조하는 것과 좋은 대조가 되죠. 또 하나의 특징은 서양 무용과 달리 뒤꿈치로 균형을 잡고 턴한다는 점이죠. 서양인들의 경우는 주로 발끝이 중심적이죠.
보통 전통 무용과 궁중 무용에는 이 전통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아낙네들이나 여인들이 보통 보면 앞가름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전통미를 살리기 위해서 앞가름말을 하고, 창정 무용은 어떤 일정한 틀에 구속받지 않고 그냥 자유로운 스타일로 합니다. 지금 반짝거려. 내가 안 반짝거려가지고. 해줄 테니까 할 수 있나? 아까 좀 너무 어색해가지고. 무대가 큰 경우에는 조명도 더 세요. 그러니까 화장이 더 진해질 수밖에 없고, 작은 무대, 소극장 무대에서는 사람들과 더 가까이 접할 수 있으니까 거부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더 연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한 색깔은 보통 그러니까 무용의 느낌이나 무용의 표현력을 그 얼굴로서, 그러니까 화장으로서 많이 보여주고요. 의상 색깔이나 조명 밝기에 따라서 화장이 달라진다고 생각되거든요. 옆에 친구는 궁중무용 때문에 많은 색깔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한 화장을 했지만, 저는 움직임 동작이 많고 또 제 얼굴 특성상 눈이 남들보다 작기 때문에 그 눈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섀도우를 더 깊은 색으로 했습니다. 이 화장,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와, 귀신 같다, 막 도깨비 같다, 뭐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하지만 무대에서 보면은 그게 티가 안 나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재경이고요. 나이는 21살이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무용과에 재학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숙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2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나이는 21살입니다. 이 무고는 궁중정제에서 창작화된 춤이고, 북을 중앙에다 놓고 8명의 무용수들이 북을 치면서 춤을 추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다른 무용과 다른 점은 그러니까 장구춤이라든지 다른 무용은 테크닉적으로 나타나지만은 이 춤은 점잖고 무게가 있고 선 위주의 춤입니다.
예술적인 환경에서 자랐어요. 이러한 환경은 제가 예술을 사랑하는 기반이 되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이렇게 그림 그리는 일들이 내 작업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그림들은 사람들에 관한 거예요. 전 15살 때 집을 떠나 서울로 공부하러 왔어요. 가끔씩 극도로 외롭고 충격을 받을 때는 그걸 그렸죠. 외로움, 죽음, 정체성 등과 같은 느낌들에 영감을 받아요. 여보세요? 뭐 오디션 했을 때 이력서 같은 거 모아놓은 거 없어? 사진 같은 거? 제 이름은 황주혜이고요. 나이는 21살이고 지금 환경 조각을 전공하고 있고 무대 디자인을 하고 싶으며 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업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이 제겐 쉬운 일이에요. 고등학교 시절에 이 자화상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슬퍼 보인대요. 그 당시엔 전 그랬거든요. 조각은 또한 자연과 교섭하고자 하는 제 감정들을 묘사해주죠. 한국 전통 무속 신앙에서는 모든 자연물에 생명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었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작업 단계까지 도달하는 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평생 계속해서 제 자화성을 수정할 거라는 거죠. 손으로 작업하는 걸 아주 좋아해요.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물질을 느끼는 걸 좋아하죠. 도구를 사용할 때는 차가움을 느껴요. 그래서 조각보다 조소를 더 좋아하나 봐요. 처음 진흙을 만졌을 때부터 뭐라 그럴까? 진흙과의 친밀감을 느꼈어요. 다리를 막 버티고 막 그래야. 저는 어른 세대나 어린 세대 사이를 절대 구분하지 않아요. 수준 높은 문명과 우리 문화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 세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힙합이나 새로운 조각 등은 어떤 기반을 필요로 하고 그 기반이 되는 것은 이전의 세대들이죠. 제 나이 또래의 많은 사람들은 어른 세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느끼죠. 하지만 저는 각 세대가 서로의 생각을 중재하고 조화시켜서 함께 이 사회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가 60 넘어지지는 이제 그만 세상 가면 되지만은 동생을 위해 가지고. 조각은 인간이 도구를 이용하면서부터 존재했죠. 제 생각에는 숟가락도 조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각이 없는 인간의 삶을 기대할 수는 없고, 조각은 때로는 흥하고 때로는 쇠퇴해 왔어요. 10세기에서 14세기 동안 불교가 한국에서 번성했을 때도 그랬죠.
절의 건축은 도상학의 발달을 의미했죠. 불상과 장식에 대한 요구가 늘었어요. 1392년 불교가 탄압을 받자 조각도 탄압받았죠. 조각이 계속 성장할 수 없었던 게 안타까워요. 그랬더라면 한국의 전통 조각이 좀 더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잘 들고 가. 절로 가, 절로. 무대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저는 서양 헤어와 조각, 조소를 배우고 있는데 이러한 세 종류의 예술을 서로 혼합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무대 디자이너의 일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이 전시회를 여는 걸 일반적으로 반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러한 생각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사람들의 작업은 미성숙하다고 사람들이 말할 때는 정말 화가 나요. 젊은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고유한 생각과 할 말을 갖고 있죠. 저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좋다는 생각이 오히려 사회의 발전을 막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고등학교 작품을 전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그 시기에도 제 자신의 예술 세계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성 문제에 대해선 상관하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구별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여자는 남자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남자들과 경쟁해 왔어요. 고등학교 때는 학교 아이스하키 팀에서 유일한 여자 선수였고 농구에서는 3점슛도 쏠 수 있어요. 국가대표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주장 제의를 받았었지만 거절했죠. 저의 예술 세계에서는 구별이나 위계 질서는 없어요. 해 뜰 무렵은 하루 중에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때입니다. 어제 묵은 것들이 새롭게 태어나죠. 그래서 삶은 더 선명해지고 제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자연의 이 생명력을 받기 위해 매일 아침 나는 이 숲에 옵니다.
배우에게 몸은 악기입니다.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선 늘 튜닝을 해둬야 하죠. 특히 공연이 얼마 남지 않은 땐 더욱 몸 관리에 신경을 쓰고 정신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제 이름은 여지수입니다. 저는 32살입니다. 그리고 저는 배우입니다. 제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한국 전통 연희에서 우리는 전체성을 볼 수 있어요. 연기, 음악, 무용 이런 모두가 공연의 일부거든요. 일반적으로 전통 연희는 관중들이 연극에 참여할 수 있는 마당이라고 불리는 공간에서 공연이 됩니다. 외국 서양 사람들이 인터랙티브 연극이라고 부르는 형태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공연한 이 연극에서도 이런 전체성이 나타나죠. 하지만 이 연극에서 관중들은 참여자라기보다는 그냥 보통 일반 연극의 관객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춤을 그렇게 추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레슨을 받을 형편이 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차선책으로 선택한 게 연기예요. 일단 몸으로 뭔가를 표현해내고 싶어 했고 몸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그리고 뭔가 이 안에 속에서 불타고 있는 열정 같은 것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들이 탈출구가 저한테 필요했던 거죠.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에 실제로 존재했던 암행어사 박문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한 생을 바쳤던 인물이에요. 보시다시피 처음엔 여자였지만 나중에는 남자가 돼요. 이 연극에서 저는 서로 다른 4명의 등장인물을 연기해요. 저는 등장인물의 중요성에 우선을 두죠. 이 경우에도 저는 내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산정 역할을 위해서 에너지의 대부분을 아껴두었어요.
연기하는 건 정말 힘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하루 동안에 10년을 사는 것 같아요. 내 모든 감정과 에너지가 폭포수처럼 연극에 쏟아부어지죠. 하지만 연극이 끝나면 허탈감을 느껴요.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게 힘들 정도로 말이에요.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기가 제가 사는 동네예요. 좁은 골목길과 한국식 집들, 이웃 간에 아주 친하게 지내요. 그리고 아이들은 골목길에서 놀곤 하죠. 하지만 서울에서 이런 동네들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어요.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아주 높은 아파트에서 살길 바라거든요. 이렇게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들은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를 집어삼키고 있어요. 저는 이런 변화가 싫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의 삶이 사람들의 생활, 특히 어린이들과 노인, 주부들의 생활을 고립시키겠죠. 재래시장에서는요, 삶을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요. 이곳은 삶이 아주 활기차고 사람들 간의 관계가 아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재래시장이 점점 사라지고 커다란 쇼핑센터들이 생겨나는 현실이 참 안타까워요. 뭔 노래니까? 뭐잖아. 사랑이 약속하더라. 사랑이 약속하더라. 가는 당신이 무정하더라. 앞뒤로 못하고 막지 못하고 어쩔 수가 없더라. 여자이기 때문에 잘한다. 날 두고 나가면 떠나버리면 정 때문에 나는 어쩌나. 날 버린 남자 나를 버린 남자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그치? 왜 자꾸 패고 있어? 한국 여성들은 남성과 똑같은 권리나 영향력을 갖기 바라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언제나 전통적인 관습이나 유교적인 사고방식에 부딪히게 돼요. 한국 사회는 물질적으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새로 지어지는 빌딩들, 늘어나는 자가용, 새로운 패션. 사람들은 아주 빠르게 옛것들을 버리고 있죠. 그런데도 참 불행하게도 여성들의 지위나 위치는 별로 변하지 않고 있어요. 겉모습은 현대적이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관습을 지니고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그거는 내 맘에 이 사람아 자네가 반등가리 가는 사람이 그런 소리 지지 말어. 똑같았겠지. 개수가 그게 더 많은데? 하나 말해야지. 내가 그러면 반등가리 가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냐. 그 2천 주냐? 그 생각이지. 15개니까 모두 15개니까 다 가져가면은 그러지.
해야지 난중간이라는 생각을 해. 그러면 값은요? 1,500원이지. 값은 똑같이 받고. 응. 하나 반틈 쪼개? 아줌마 좋지. 쪼개 반틈을. 그게 그 나중 가져가는 사람이 이지네. 그런 게 내가 조각을 안 팔, 조각을 안 팔라고 한다고. 손님 이해라는 게. 이해야. 똑같은 좋은지. 예. 엄마가 맞추시려나. 목소리가 칼 들이키네. 여기. 요즘 종수는 뭐하고 지낸다니? 글쎄. 그런 얘기 서로 안 한 것 같은데. 그 자식 콩 연락도 없고 도대체 언제 보고 안 본 거야? 대식이 결혼한다 그러더라? 누구래? 언제? 연극과 영화는 서로 달라요. 연극은 배우와 관객이 상호 교감하는 것이고 또 배우는 무대 공간을 꽉 채울 수 있어야 해요. 그럴 수 있기 위해서 연기자는 아주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되죠. 하지만 영화는 카메라가 공간을 많이 제약하죠. 그래서 연기하는 것도 좀 달라져요. 좀 더 제한적이고 좀 더 섬세해야 되죠. 그런 거에 대한 그 생각은 넌 그럼 결혼 안 하니? 뭐 이런 식으로. 예를 하나 들어서 우는 연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극장에서는 내가 관객을 대상으로 해서 온몸으로 연기를 해야 돼요. 그게 표현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하지만 제가 만약에 영화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감독은 과장하지 마라. 그냥 네가 평소에 하듯이 해라. 그냥 이 정도. 그러니까 어떤 연극에서는 더 많은 과장이 있을 수 있고 표현력의 어떤 정점까지 가야 되는 반면에 영화에 있어서는 그게 일상적인 어떤 표현력의 범위 내로 범위 내가 되죠. 카메라. 액션. 컷. 배우들의 일이라는 게 참 불규칙하기 그지없죠.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뭐 스케줄 되어 있는 작품은 없고요. 그냥 오디션이 있으면 오디션을 볼 거고 또 항상 준비를 해야죠. 다음 작품을 위해서. 다음 작품이 뭐가 될지 모르지만 참 이런 점들은 배우라는 직업이 가지는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생각해요. 제가 외국에 가본 경험은 참 많아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가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제가 1975년도에 국립명단에 입단하면서 한 20년을 있었어요. 그 20년 동안 세계 순회 공연을 많이 다닌 편이에요. 근데 지금 아쉬운 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국립명단을 나와서 개인적으로 여행하면서 해보고 싶어요.
여자가 성적인 데서 말하는데 힘들다. 글쎄요, 이거는 옛부터 내려오는 여자가 소극적으로 항상 적극적으로 대화를 한다기보단 항상 남자를 섬기고 항상 여자는 소극적이었잖아요. 그런 옛 간섭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은 좀 그런 게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많이 개방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옛 간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신 있게 표출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개방이 됐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100% 관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한 80%까지 개방이 됐다고 생각하면 좀 맞는 말일까요? 그런 우리 그 사회적 위계 질서가 간섭이 바꿔줘야 되지만 전통 예술의 특성상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뭐 앞으로 바라는 바이지만 글쎄요, 또 너무나 개방되고 간섭이 바뀌면 우리 예술이 또 다른 쪽으로 가지 않나. 전혀 물론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왜곡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간섭이 곧 우리의 전통 예술이니까 바꿔지지는 않겠죠. 오늘 밤 제가 추는 춤은 격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것은 검의 명수인 한 여인에 관한 춤이죠. 예리하면서도 때로는 한에 서린 복수심을 표현하고 있죠.